이 집안에서 나가. 차혜련의 한마디에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 오다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방금 말씀 정말로 하신 겁니까? 남편은 일어서려다 어머니의 눈짓에 멈췄습니다. 붙잡지 못한 게 아니라 붙잡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쫓겨난 다은은 그날 밤 혼자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이삿짐차를 끌고 온 시어머니와 시누이 앞에 다은이 먼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법원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나가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번엔 그 문 앞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차혜련의 고급 아파트 거실은 그날도 반듯했습니다. 깔끔한 유리 테이블과 정돈된 쿠션,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공간과 달리 그 안에 앉은 사람들의 표정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끝났는데도 누구도 먼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인은 처음부터 다은과 눈을 맞추지 않았고 백선우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 채 말 한마디 보태지 않았습니다. 정기철은 차를 마실 때마다 괜히 헛기침을 했고 우진은 다은과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는 척했습니다. 혜련은 수인의 빈 그릇을 유독 자주 챙겼고 수인 부부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면서도 다은에게는 아무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다은이 우진의 팔 위에 손을 살짝 얹으며 낮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우진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눈을 피했습니다. 아니야. 나중에 얘기하자. 나만 모르는 이야기야? 그런 건 아니고. 우진은 더 말하지 않고 찻잔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다은은 그 손을 잠시 바라보다가 혜련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차혜련이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진이는 알고 있었겠지만 수인이네 사정이 요즘 많이 안 좋아. 혜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다은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우가 하던 일이 그렇게 됐고 수인이니가 지금 살던 집도 곧 비워줘야 해. 다은은 피하지 않는 시선 그대로 혜련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혜련은 다은의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찻잔을 다시 들어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집 수인이니가 들어가면 되겠네. 거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우진이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고 정기철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쥔 채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다은은 혜련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그 말씀은 제 동의 없이 이미 정하셨다는 뜻입니까? 동의라니.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 저는 오늘 수인 형님 부부 사정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해주는 거잖니. 말씀하시는 방식이 의논이 아니라 통보처럼 들립니다. 혜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머님, 분가는 갑자기 꺼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걸 누가 모른다니? 그동안 어머님은 늘 말씀하셨잖아요. 나갈 거면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수인이네 사정이 먼저야. 분가는 다은 혼자 갑자기 밀어붙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혜련도 알고 있었고 우진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그 말을 믿고 조용히 준비해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집은 안 됩니다. 혜련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네가 뭔데 안 된다고 해? 그 집은 이미 진행 중인 일정이 있어서 함부로 넘길 수 없습니다. 수인이 등받이에서 허리를 세우며 끼어들었습니다. 일정? 지금 우리 가족은 당장 갈 곳도 없는데 올케 일정이 그렇게 대단해? 형님, 그 일정이 밀리면 문제가 커집니다. 문제가 커진다고? 길바닥에 나앉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 혜련이 수인의 말 위에 목소리를 얹었습니다. 말 돌리지 마.
가족이 어려울 때 양보하는 게 그렇게 힘드니? 어머님, 그 집은 수인이 말을 가로챘습니다. 내 일정, 내 계획, 내 사정. 결국 다 내 얘기뿐이네. 형님, 제 말을 그렇게 몰아가지 마세요. 저는 형님 사정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뭔데? 우리 가족이 갈 데가 없다는데 끝까지 그 집 타령이야? 솔직히 말해.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는 게 싫은 거잖아. 그냥 싫다고 해. 그럼 적어도 솔직하기라도 하지. 형님, 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집은 넘길 수 없습니다. 혜련이 소파에서 상체를 고추 세우며 다은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렇게 내 것만 챙길 거면 이 집안에서 나가. 거실 안의 공기가 굳었습니다. 백선우가 창밖에서 시선을 거뒀고 정기철의 손이 찻잔 위에서 멈췄습니다. 다은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에게 나가라고 하신 겁니까? 그래. 가족보다 내 일정이 먼저라면 그게 며느리니? 그 집은 양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인이 웃음을 흘렸습니다. 옳게,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형님, 상황을 모르는 건 제가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버텨? 엄마 말 한마디면 정리될 일을. 혜련이 낮게 끼어들었습니다. 다은아, 이 집에서 내 고집 받아준 시간이 너무 길었어. 제가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넘길 수 없는 걸 넘기라고 하시니까 거절하는 겁니다. 우진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제발 오늘은 좋게 넘어가자. 엄마도 화가 많이 나셨잖아. 지금 누나 사정이 너무 급하잖아. 집을 팔자는 것도 아니잖아. 팔고 안 팔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한테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예요? 일단 들어가게 하고 나중에 다시 정리하면 안 될까? 오늘은 엄마 마음부터 좀 가라앉히자. 당신이 이렇게 버티면 일이 더 커져. 다은의 시선이 우진에게 꽂혔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글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제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제가 조용히 물러나길 바라는 겁니다. 우진은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혜련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디서 시어머니 앞에서 끝까지 버텨? 다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높은 겁니까? 아니면 어머님이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신 겁니까? 거실 안에 짧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정기철이 찻잔을 내려놓으려다 멈칫했습니다. 혜련아, 말을 그렇게까지 심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 혜련의 시선이 곧장 남편에게 꽂혔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지금 누가 이 집안 정리하고 있는데. 정기철은 작게 떨리는 손끝을 감춘 채 끝내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혜련은 다시 다은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이제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처음보다 훨씬 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내 말 못 들었니? 나가. 그리고 한 박자 늦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집안의 며느리 노릇할 생각도 하지 마. 다은은 잠시 혜련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눈물도 보이지 않는 눈빛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 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수인이 등받이에 기댄 채 중얼거렸습니다. 저렇게 나가면 누가 아쉬울 줄 아나 봐. 다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진이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을 때 혜련이 낮게 불렀습니다. 우진아. 짧은 한마디였지만 우진의 발은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다은은 현관 앞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우진은 붙잡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붙잡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건물 밖을 나서자 11월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다은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주차장을 가로질러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기 전 켠 휴대폰 화면에는 신도시 주택 입주일과 그 뒤로 이어진 일정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다은은 변호사 연락처 위에 멈춘 손가락을 천천히 거두었습니다. 울고 싶다는 생각은 아주 잠깐 스쳤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짐을 들고 들어가기 전에 누구도 그 집에 손대지 못하게 막아야 했고 그 결심이 시동 소리보다 먼저 다은을 움직였습니다. 잠시 뒤 차는 불 켜진 아파트를 뒤로 한 채 조용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 다은이 임시로 잡아둔 오피스텔은 햇빛도 잘 들지 않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화장대도 붙박이장도 없는 방 한쪽에 캐리어와 노트북 가방만 놓여 있었고 다은은 침대 모서리에 앉아 곧장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신도시 주택 관련 서류와 입주 예정 일정표, 아직 누구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않은 몇 개의 계약 파일이 폴더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다은은 파일을 하나씩 확인하며 필요한 항목을 따로 표시했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막아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시댁 아파트 거실에서는 혜련이 소파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우진은 그 맞은편에 앉아 찻잔만 만지작거렸고 수인은 팔짱을 낀 채 우진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정기철은 혜련과 수인이 우진을 몰아붙이는 내내 안방 쪽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혜련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진아, 내 이름으로 된 집을 네가 결정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니? 우진은 찻잔에서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래도 다은이랑 이야기를 해봐야지. 수인이 우진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우진아, 네가 그렇게 우물쭈물하니까 올케가 더 버티는 거야. 누나, 그래도 다은이도 할 말이 있을 거잖아. 할 말? 어제도 했잖아. 올케가 들었어? 혜련이 차갑게 말을 받았습니다. 내 누나가 지금 갈 곳이 없다. 내 마누라 눈치 보느라 누나 부부를 길바닥에 세울 생각이야? 엄마, 그 말은 네가 남편이면 내 마누라 설득부터 해야지. 그게 순서 아니니? 수인이 바로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영영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일단 살 곳부터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우진은 휴대폰을 쥔 손에 힘만 줬습니다. 혜련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전화해. 지금. 우진은 결국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2번 울린 뒤 다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진은 숨을 한번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많이 화나셨어. 나도 어젯밤에 많이 생각했는데 일단 누나니가 들어가게 하고 나중에 정리하면 안 될까? 다은은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 집은 그렇게 넘길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나도 알아. 그런데 누나 사정이 너무 급하잖아. 급하다고 제 동의 없이 저희가 분가할 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는 없어요. 다은아, 나도 중간에서 힘들어. 중간에 선 게 아니에요. 당신은 어제 어머님 쪽에 섰어요. 그렇게까지 말할 일은 아니잖아. 그렇게까지 된 건 제가 아니라 어제 그 자리에서 시작된 일이에요. 우진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습니다. 집을 팔자는 것도 아니잖아. 잠깐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다시 정리하면 안 돼? 그 집은 잠깐 내줄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왜 자꾸 그렇게 말해? 이유를 말하면 되잖아.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제 당신도 어머님도 형님도 제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말하면 되잖아. 지금은 전화로 설명할 단계가 아니에요. 먼저 막아야 해요. 우진이 대답을 못하자 혜련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전화 이리 줘. 엄마. 달라니까. 우진이 망설이는 사이 혜련은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다은아, 어른이 좋게 말할 때 알아들어.
다은은 노트북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집은 넘길 수 없습니다. 네가 지금 누구한테 버티는 거니? 버티는 게 아닙니다. 제 동의 없이는 진행하실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인의 목소리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옳게, 우리 지금 장난 아니야. 오늘 짐 뺄 때도 알아봐야 한다고. 형님 사정이 급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정 때문에 저희가 분가할 집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분가할 집? 옳게 말 조심해. 명의는 우진이잖아. 다은은 잠깐 침묵했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절차 없이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혜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너 끝까지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지? 네. 수인 형님 부부가 그 집에 들어가는 일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은아, 더 하실 말씀이 없다면 끊겠습니다. 다은은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혜련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거실 안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수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옳게 이상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숨기는 게 있든 없든 우리가 먼저 들어가면 끝이야. 우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일이 더 커질 수 있어. 혜련이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일이 커지는 게 싫으면 내 마누라부터 설득해. 우진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후에 다은은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정수인 씨 부부가 실제로 들어가려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움직일 겁니다. 아니, 이미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입주부터 막아야 합니다. 처분금지가 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 처분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은은 곧바로 답했습니다. 그날 현장에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제가 피하면 그 사람들은 제가 물러났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럼 현장 도착 시간까지 맞춰두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다은은 곧바로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주택과 관련해 법적 분쟁 소지가 생겼습니다. 명의 이전이나 다른 사람이 들어오겠다는 요청이 들어오면 먼저 제게 연락 주세요. 통화를 끊은 뒤에는 법무사 사무실과 대출은행 담당자에게도 같은 취지의 연락을 넣었습니다. 제 동의 없이 서류 진행하지 말아주세요. 담보나 명예 관련 요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기록 남기고 연락 부탁드립니다. 짧은 통화들이 끝났을 때 다은의 휴대폰에는 부동산과 법무사, 은행 담당자에게 남긴 통화 기록이 차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시댁이 함부로 움직일 수 있는 길도 그만큼 하나씩 막히고 있었습니다. 더 늦어지면 시댁은 먼저 짐을 들이밀고 나서 가족 일이라고 우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각 시댁 거실에서는 수인이 가구 카탈로그를 펼쳐놓고 눈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거실은 이 색이 낫겠죠? 올케는 이런 집도 너무 밋밋하게 꾸밀 사람이라니까요. 혜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들어가 살 집인데 내 마음에 들어야지. 우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아직 누나가 살 집이라고 정해진 건 아니야. 수인의 손이 카탈로그 위에서 멈췄습니다. 우진아, 아직도 그 소리야? 혜련이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네가 그렇게 흔들리니까 내 마누라가 더 기어오르는 거야. 엄마, 수인아, 이삿짐 업체 다음 주 화요일 오전으로 확정해. 먼저 들어가면 끝이야. 수인이 카탈로그를 다시 넘기며 말했습니다. 낡은 장롱이랑 소파는 버리고 새 집에 맞춰 다시 사는 게 낫겠어요. 혜련이 페이지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소파가 거실 크기에 맞겠다. 색깔도 좋고. 수인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옳게도 며칠 지나면 알겠죠. 결국 가족 뜻대로 되는 거
우진은 소파 끝에 앉아 다은이 보낸 메시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수인 형님 부부가 그 집에 들어가는 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답장을 쓰려고 화면을 눌렀지만 문장은 끝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다은은 오피스텔로 돌아와 단독주택 주변 지도를 펼쳤습니다. 대문 앞 주차 공간과 이삿짐차가 들어올 수 있는 길, 법무사 측 직원이 도착할 시간까지 하나씩 표시하던 순간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신청서 초안 정리 중입니다. 내일 오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다은은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현장 대응 시간도 함께 맞춰주세요. 잠시 뒤 다은은 서류 봉투를 닫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먼저 들어오게 둘 수는 없습니다. 그날 밤 다은은 침대에 눕지 못했습니다. 시댁이 잠든 뒤에도 그녀의 책상 위 지도에는 이삿짐차가 들어올 길과 막아야 할 지점들이 하나씩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삿짐을 드리기로 한 날을 하루 앞둔 월요일 오후 시댁 아파트 거실에서는 수인이 짐 정리 목록을 손에 들고 우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혜련은 소파에 기댄 채 수인 편에서 우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대문 도어락 비밀번호 알려줘. 우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나, 그건 아직 뭐? 내 이름으로 된 집인데 비밀번호 하나도 못 알려줘? 다은이랑 얘기하고 나서 우진이 낮게 덧붙였습니다. 이건 내가 혼자 정할 일이 아니야. 수인이 바로 받아쳤습니다. 혼자 정하라는 게 아니야. 내 이름으로 된 집에 들어갈 준비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 준비가 문제될 수도 있어. 문제는 올케가 만들고 있는 거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야. 혜련이 낮게 끼어들었습니다. 우진아, 수인이가 지금 어디 갈 데가 있어서 이러니? 엄마, 그래도 네가 계속 그래도 하니까 내 마누라가 더 버티는 거야. 비밀번호 하나가 뭐가 어렵니게? 우진은 두 사람의 시선을 번갈아 받으며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수인이 목록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진아, 인테리어 업체도 연락해뒀고 이삿짐 업체도 내일 오전에 움직이기로 했어. 지금 비밀번호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너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내 마누라 눈치만 보고 살았니? 우진은 결국 시선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정식 비밀번호는 아직 설정 전이야. 입주 준비할 때 받은 임시 비밀번호가 있긴 한데 그건 함부로 쓰면 안 돼. 수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비밀번호로도 들어갈 수는 있다는 거네. 누나,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야. 됐어. 네가 알려준 거야. 우진이 손을 들었습니다. 누나, 잠깐만. 그 정보는 고마워, 우진아. 수인은 이미 목록을 다시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혜련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은이는 며칠 버티다 알아서 숙이고 들어올 거야. 우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인은 거실을 나서자마자 다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은은 화면에 뜬 수인의 이름을 잠시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올케, 내일 우리 집 들어가. 형님, 그 집에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아직도 그 소리야? 우진이가 비밀번호 알려줬어. 그 정보로 들어오시면 문제가 커집니다. 문제는 올케가 만들고 있잖아. 괜히 사람들 앞에서 얼굴 붉히지 말고 알아서 해. 형님, 내일 그 집 문은 열리지 않을 겁니다. 올케, 내일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기 싫으면 오늘 밤이라도 마음 받고. 형님, 망신은 제가 당하는 게 아닐 겁니다. 끝까지 세게 나오네. 세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제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 말 내일 현장에서 다시 해봐. 네. 현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인은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인이 전화를 끊자 우진은 휴대폰을 내려다본 채 한동안 말을 잃었고 혜련은
그런 아들을 보며 오히려 만족한 듯 웃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다은은 곧바로 업체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일정 조율이 조금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품과 세팅 일정에는 차질 없게 하겠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돌아왔습니다. 장소 세팅이 밀리면 협력사들 일정도 같이 묶여 있어서 저희도 부담이 큽니다. 알고 있습니다. 내일 현장이 정리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통화를 끊은 다은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조용히 정리한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그 집 앞을 막아야 했습니다. 변호사에게서 메시지가 들어온 것은 그로부터 1시간 뒤였습니다. 법원에서 보전 조치가 인용됐습니다. 결정문 사본은 오늘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현장 대응도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은은 그 문장을 2번 읽고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 당일 도착 시간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 거실에서 수인은 인테리어 업체 담당자와 통화하며 벽지 색깔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밝은 베이지로 하되 포인트 벽은 짙은 그린으로 해주세요. 혜련이 소파에서 말했습니다. 주방 쪽은 수납장을 더 늘려야 해. 살림이 많잖니. 맞아요, 엄마. 그것도 같이 말해둬야겠다. 통화를 마친 수인이 메모를 정리하는 사이 백선호가 포장재를 꺼내다 말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인아, 그런데 다은 씨 쪽에서 아무 연락이 없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 수인은 눈도 들지 않았습니다. 뭐가 이상해? 이 정도면 보통 집주인 쪽에서 연락이 오잖아. 집주인? 선호 씨, 그 집 우진이 명의야. 혜련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히 겁먹지 말아요. 내일 들어가면 정리돼. 그래도 다은 씨가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수인의 손이 메모지 위에서 멈췄습니다. 선호 씨까지 왜 그래? 지금 와서 물러나자는 거야? 짐까지 다 싸놓고 이제 와서 겁먹으면 우리 진짜 갈 데 없어. 백선우는 더 말하지 못하고 포장재를 접었습니다. 이사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다은은 혼자 차를 몰아 신도시 외곽의 단독주택 앞에 섰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굳게 닫힌 대문과 조용한 골목이 보였습니다. 다은은 천천히 대문 주변을 걸으며 이삿짐차가 진입할 수 있는 방향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다은은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누르고 현장 상황을 남겼습니다. 대문 앞 진입로 확인했습니다. 이삿짐차는 골목 오른쪽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대문 앞 주차 공간을 한 번 더 바라보다가 이어 말했습니다. 법무사 측 직원은 대문 앞에서 바로 합류해 주세요. 제가 먼저 도착해 있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뒤 다은은 굳게 닫힌 대문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제가 왜 이 집을 이렇게까지 지키려는지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날 밤 우진은 다은의 임시 오피스텔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2번 눌렀지만 안쪽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문 앞에 잠깐 서 있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다은아, 나야. 잠깐만 얘기하자. 안쪽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우진이 다시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문 너머로 다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당신하고 할 말 없어요. 내일 누나니가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할 거야. 알고 있어요. 그럼 당신도 조금은. 당신은 또 저를 설득하러 온 겁니까? 우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까지 못 믿을 사람이야? 어제 당신이 대답하지 않았을 때 이미 답은 들었습니다. 나도 후회하고 있어. 후회는 내일 그 집 앞에서 행동으로 하세요. 다은아, 문 안 열 거예요. 그 말 뒤로 안쪽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우진은 문 앞에 한동안 서 있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다은은 문 안쪽에서 우진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은 뒤 책상 위에 펼쳐둔 서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법무사 측 직원 연락처, 변호사 도착 예정 시간, 이삿짐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골목폭이 다시 한번 눈에 들어왔습니다. 확인을 마친 뒤 다은은 서류 봉투를 조용히 닫았습니다. 내일 아침 그 대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이삿짐 차가 골목 오른쪽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형 트럭 한 대가 단독 주택 앞 골목을 천천히 밀고 들어왔고 그 뒤를 해련의 검은 승용차가 따라왔습니다. 수인이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며 주택을 올려다봤습니다. 여기 맞지? 생각보다 훨씬 좋네. 해련이 차에서 내리며 대문 위쪽을 훑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들어가야지. 다은이한테는 과분한 집이야. 수인은 웃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거실은 제가 어제 고른 소파로 바꾸면 딱이겠어요. 그래. 네가 들어가 살 집인데 내 마음에 들게 해야지. 백선우가 트럭 기사에게 집 목록을 건네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다은 씨 쪽에서 수인이 바로 잘랐습니다. 선호 씨, 여기까지 와서 또 그 소리예요? 문만 열면 끝이에요. 수인이 대문 도어락에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문 열지 마세요. 다은의 목소리가 골목을 가로질렀습니다. 수인이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문 옆에 다은이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법무사 측 직원이 그 양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올케가 여기 왜 있어? 제가 있어야 할 곳이니까요. 수인이 팔짱을 끼며 다가섰습니다. 올케, 지금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제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비켜. 오늘 우리 짐 들어가기로 했어. 그 짐, 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해련이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집은 내 아들 명의야. 네가 무슨 권리로 막아? 그래서 제가 법원에 막아달라고 한 겁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집에 짐을 들이거나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해련이 변호사를 향해 돌아서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가족이 들어가는 건데 왜 불가능해? 법무사 측 직원이 서류를 앞으로 내밀며 말했습니다. 지금 짐을 들이면 현장 기록에 남습니다. 업체도 책임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해련의 시선이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분쟁 있는 집에는 짐 못 넣습니다. 해련이 직원을 노려봤습니다. 돈은 우리가 줄 건데 왜 못 넣어? 직원은 난처한 얼굴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법원 서류까지 나온 현장은 저희가 작업할 수 없습니다. 트럭도 바로 빼겠습니다. 해련이 다은을 향해 손가락을 세웠습니다. 네가 감히 시어머니인 나를 경찰을 불러서 막아? 경찰을 부른 게 아닙니다. 절차를 밟은 겁니다. 절차? 가족끼리 절차 따지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가족끼리라서 더 선을 지켜야 합니다. 네가 지금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망신 주겠다는 거니? 어머님이 이삿짐차를 부르신 겁니다. 저는 막으러 온 겁니다. 골목 안쪽에서 멈춰 선 주민 하나가 이삿짐차와 서류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해련은 그 시선을 의식한 듯 목소리를 낮췄지만 이미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수인이 다시 다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올케, 지금 이게 뭐야?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 형님이 먼저 이렇게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남이야? 며칠만 있으면 되는 걸 왜 이렇게 막아? 며칠이든 하루든 제 동의 없이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올케가 언제부터 그렇게 법 따졌어? 형님이 가족이라는 말로 제가 지켜야 할 집에 밀고 들어오려 하시니까요. 네가 지켜야 할 집? 명의는 우진이라니까. 그래서 법원 결정을 받아온 겁니다. 수인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올케, 우리 짐이 지금 다 트럭에 실려 있어. 오늘 집 빼기로 했단 말이야. 그 결정을 제 동의 없이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더러 길에서 자라는 거야? 다은은 수인을 바라봤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수인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계산한 것들이 하나씩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우진이 뛰어오다시피 나타났습니다. 현장을 보자마자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변호사와 법무사 측 직원, 서류를 손에 든 다은, 짐을 내리지 못하고 멈춰 선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우진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다은아, 이게 무슨 일이야? 다은은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어제 했어야 할 일을 제가 한 겁니다. 우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까지, 사람들 앞에 이삿짐 차를 세운 건 제가 아닙니다. 엄마도 누나도 지금 당황했잖아. 당황하신 건 들어오면 안 된다는 말을 무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일단 오늘은 사람들부터 돌려보내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면 안 돼? 다은은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어제부터 제 말을 한 번도 끝까지 들은 적이 없어요. 혜련이 우진을 쏘아봤습니다. 우진아, 네가 남편이면 지금 저 애를 말려야지. 우진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다은과 혜련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혜련은 주민들의 시선이 계속 이어지자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수인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수인아, 가자. 여기서 더 말 섞을 필요 없어. 엄마, 그러면 우리는 가자고. 수인은 백선호의 팔을 잡아당기듯 끌고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작업을 중단하고 트럭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혜련은 차에 오르기 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뭘 믿고 이렇게까지 버티는지 내가 알아내고 말 거야. 승용차가 골목을 빠져나가고 이삿짐 트럭이 뒤를 따랐습니다. 우진은 골목 한가운데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다은이 대문 앞으로 걸어가 손잡이를 확인하고 있을 때 변호사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이후 대응도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은은 손잡이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처럼 바로 막아주세요. 다은의 시선은 닫힌 대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집은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습니다. 1차 입주 시도가 무산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시댁 거실의 공기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혜련은 소파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있었고 수인은 거실을 오가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올케가 그냥 고집 부리는 게 아니에요. 뭔가 숨기고 있어요. 그 집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까지 막는다는 거니? 법원까지 움직인 거잖아요. 그냥 분가할 집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죠. 혜련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알아봐야지. 수인이 우진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우진아, 내 휴대폰 좀 봐. 올케랑 공유한 일정이나 파일 있을 거 아니야. 우진이 소파에서 몸을 세웠습니다. 누나, 그건 사생활이야. 사생활 따질 때니? 우리 지금 갈 데도 없는데. 그래도 다은이 허락 없이 그 파일들을. 혜련이 낮게 끊었습니다. 우진아, 내 누나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사생활이 지금 더 중요하니? 우진은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수인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우진아, 올케가 그 집을 이렇게까지 지키려는 데는 이유가 있어.
그게 뭔지 알아야 우리도 대응을 하지. 누나, 내 집이잖아. 내 이름으로 된 집에서 뭘 준비하는지 알 권리도 없어? 우진은 결국 휴대폰을 꺼내 다은과 함께 쓰던 입주 준비 공유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가구 브랜드 납품 일정, 홈스타일링 업체 미팅 날짜, 공간 세팅 견적서 파일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인이 옆에서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눈이 멈췄습니다. 프리미엄 리빙 쇼룸? 업체가 몇 개나 붙어 있네. 누나, 이건 잠깐 이 견적 규모 봐. 이거 그냥 집 꾸미는 게 아닌데. 혜련이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당기며 말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엄마, 이 계약이 깨지면 올케가 몇십억 물어야 할 수도 있어요. 혜련은 잠시 말이 없다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야 숙이겠구나. 이걸 막으면 올케가 먼저 무릎 꿇겠네. 우진이 급히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이건 정말 선 넘는 거야. 수인이 눈을 치켜떴습니다. 선은 올케가 먼저 넘었어. 우리 짐을 길바닥에 세운 사람이 누군데? 업체까지 흔들면 다은이만 문제가 아니라. 혜련이 낮게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효과가 있겠지. 우진은 그 말 앞에서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수인은 이미 연락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공유 파일에 남아있던 업체 담당자 번호를 찾아낸 수인이 고급 가구 브랜드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집, 제 동생 명의의 집입니다. 올케가 가족 동의 없이 계약을 진행한 거예요. 장소 사용이 확정된 상황이 아닙니다. 혜련도 홈스타일링 업체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소 사용이 곧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시면 귀사도 책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두 사람이 통화를 마치는 것을 지켜보던 우진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무렵 다은은 핵심 업체 담당자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다은 대표님, 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소 사용 동의가 없었다는 내용이었는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은은 전화를 끊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업체 사무실 건물 앞에 도착한 다은이 입구 쪽으로 걸어가는 순간 맞은편에서 수인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수인이 먼저 웃었습니다. 올케, 여기까지 왔네? 형님이 업체에 연락하셨습니까? 걱정돼서 알려준 거야. 남의 집으로 사업 벌이다가 업체까지 피해보면 안 되잖아. 남의 집이라고요? 수인이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올케, 아직도 그 집이 내 거라고 생각해? 형님은 아직도 제가 왜 막는지 들을 생각이 없으시네요. 들을 필요 있어? 명의는 우진이, 들어갈 사람은 우리. 그게 다야. 그래서 형님이 오늘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업체들 앞에서 그 말을 확인받으려고요? 수인의 입꼬리가 잠깐 굳었습니다. 명의가 우진이라는 건 사실이야. 올케가 아무리 우겨도 그건 안 바뀌어. 다은은 수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방금 하신 말 업체 담당자 앞에서도 그대로 하실 수 있습니까? 수인은 웃었습니다. 그럼 못할 줄 알았어? 그러면 함께 들어가시죠. 수인의 웃음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담당자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다은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까 연락 주셨죠? 외부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왔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명의자 가족분이라고 하시면서 장소 사용 동의가 없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을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은은 수인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들으셨죠? 형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이 계약을 흔들고 있습니다. 수인이 담당자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그 집 명의가 우진이인 건 맞잖아요. 명의 문제는 저희 부부 사이의 일입니다. 형님이 외부 업체에 알릴 이유가 없습니다. 올케가 우리한테는 숨기고 진행했잖아. 다은은 수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협력업체들에도 같은 연락이 갔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이 일정이 흔들리면 저뿐 아니라 담당자님 회사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담당자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인은 더 말하지 않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다은은 수인이 나간 문을 바라봤습니다. 다은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시댁이 단순히 입주를 포기한 게 아니라 더 아픈 곳을 찾고 있다는 것을. 문제는 이미 집 앞을 넘어 업체들 사이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담당자에게 다시 몸을 돌렸습니다. 다른 협력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까? 담당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두 곳에서 비슷한 내용의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오전에요. 알겠습니다. 기록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다은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수인 형님과 어머님이 협력업체들에 직접 연락한 것 같습니다. 통화 기록과 문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언제부터 움직인 겁니까? 오늘 오전입니다. 두 곳 이상입니다. 이제부터는 집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알고도 흔들었다는 걸 남기는 문제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변호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방향으로 보겠습니다. 다은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핸들 위에 두 손을 올려놓은 채 잠시 앞을 바라봤습니다. 시댁은 집 앞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향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다은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 거실에서 혜련이 말했습니다. 이제 업체까지 흔들었으면 다은이가 버틸 수 없을 거야. 조금만 더 밀면 집 내놓겠죠. 혜련이 수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통지서 보내. 집 포기하고 가처분 취하하고 우리한테 사과하라고 해. 그리고 앞으로 생길 손해도 우리 책임 아니라는 확인서 받아. 수인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건 협박이야. 혜련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정리야. 다은이가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야. 수인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까지 가게 해야죠. 우진은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혜련은 수인이 적어온 메모를 내려다봤습니다. 주택 관련 서류를 마음대로 가져갔다고 해. 우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런 증거 없잖아. 혜련은 우진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증거는 경찰서에서 따지겠지. 수인이 바로 덧붙였습니다. 허위 통지로 우리 입주도 막았고 업체 계약도 방해했다고 하면 돼요. 그렇게 접수해. 우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해. 혜련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심한 건 내 마누라가 먼저 했어. 그날 밤 혜련과 수인은 다은이 주택 관련 서류를 마음대로 가져가 허위로 통지했고 자신들의 입주와 업체 계약까지 방해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앞 복도는 형광등 불빛 때문에 유난히 하얗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다은은 조사실 문 앞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가방끈을 두 손으로 쥐고 있었고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은 이미 수도 없이 삼킨 뒤였습니다. 복도 반대편에는 혜련과 수인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혜련은 등을 곧게 세운 채 흠잡을 데 없는 표정을 유지했고 수인은 조사관에게 넘길 서류를 무릎 위에서 다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릴 때마다 두 사람의 말끝이 복도로 새어나왔습니다.
가족 재산을 자기 것처럼 막고 있습니다. 업체에도 이상한 통지를 보내서 입주를 방해했습니다. 문이 다시 닫히자 복도에는 형광등의 낮은 전기음만 남았습니다. 얼마 뒤 조사가 끝나고 혜련과 수인이 조사실에서 나왔습니다. 혜련은 다은 옆을 지나치며 잠깐 걸음을 늦췄습니다. 수인이 다은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집 내놓으면 모든 게 끝나. 다은은 수인을 바라봤습니다. 형님이 끝낼 수 있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수인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옳게 경찰서까지 왔으면 이제 좀 겁이 나야 정상 아니야? 겁은 납니다. 그런데 어머님과 형님이 원하는 쪽으로 움직일 만큼은 아닙니다. 혜련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겁이 나는 사람이 아직도 말은 참 잘하네. 어머님이 저를 여기까지 부르신 이유는 압박하려는 거겠죠. 압박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거야. 집 포기하고 사과하면 이 일도 조용히 끝낼 수 있어. 그 말씀도 기록해 두겠습니다. 수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어머님과 형님이 어떤 조건으로 저를 압박했는지 이제 하나도 흘리지 않을 겁니다. 수인이 낮게 웃었습니다. 옳게, 아직도 네가 뭘 쥐고 있다고 생각해?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혜련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뭘 남겨? 어머님과 형님이 저를 어디까지 몰아붙였는지요. 수인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렇게 버티다 정말 네가 물어야 할 돈이 얼마인지 알기나 해? 곧 알게 되겠죠. 그래서 더 물러설 수 없습니다. 혜련이 수인의 팔을 가볍게 당겼습니다. 가자. 저 애랑 여기서 더 말 섞을 것 없어. 두 사람이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은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조사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다은의 차례였습니다. 다은이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선 것은 오후 늦게였습니다. 다은은 곧바로 핵심 협력업체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담당자는 다은이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장소 세팅이 멈추면 저희 쪽 협력사 일정도 같이 깨집니다. 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 겁니까? 담당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30억 원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 숫자를 꺼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다은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금액이 실제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도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협력사들이 이미 인력과 자재를 묶어둔 상태라 일정이 무너지면 저희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서 복도에서도 떨지 않으려 버텼던 손이 그 숫자 앞에서 잠깐 굳었습니다. 어머님과 형님이 그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소 문제가 가족 내부 분쟁으로 끝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인지요. 이행 불가능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다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끝이 아주 조금 갈라졌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손해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정리하겠습니다. 다은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차혜련 씨와 정수인 씨가 연락한 정확한 날짜와 내용, 나중에 공식적으로 확인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다은은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업체가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30억대 손해배상까지 거론됐습니다. 이건 단순 가족 싸움이 아닙니다. 실제 계약을 무너뜨린 문제예요.
차혜련 씨와 정수인 씨가 손해 규모를 알고도 업체를 흔들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증거 있습니다. 업체 담당자 진술, 정수인 형님이 보낸 문자, 어머님 통화 내역, 녹취 일부 다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오십시오.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은은 전화를 끊고 건물 밖으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시각 시댁 거실에서는 혜련이 소파에 깊이 기댄 채 말했습니다. 이제 업체까지 돌아섰으면 다은이도 버틸 수 없을 거야. 조금만 더 밀면 집 내놓겠죠. 혜련이 수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통지서 보내. 집 포기하고 가처분 취하하고 우리한테 사과하라고 해. 그리고 앞으로 생길 손해도 우리 책임 아니라는 확인서 받아. 수인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우진이 거실 끝에 앉아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확인서까지 요구하는 건 너무 심해. 혜련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너 아직도 내 마누라 걱정하니? 걱정이 아니라 이건 진짜 위험해. 수인이 메모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위험한 건 올케가 만든 거야. 업체까지 끌어들인 것도 올케고 법원까지 간 것도 올케야. 우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누나가 업체에 연락했잖아.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우진은 혜련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누나가 연락한 건 사실이잖아. 수인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는 말을 했어? 적어도 그 계약이 흔들리면 다은이한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고 있었잖아. 혜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걸 알면 더 빨리 숙였어야지. 엄마, 내 마누라가 버티니까 우리가 방법을 찾은 거야. 네가 못하니까 우리가 한 거고. 우진은 입을 다물었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완전히 숙이지 않았습니다. 혜련이 수인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보내. 수인은 통지서 문안을 찍어 다은에게 보냈습니다.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올케 읽어봤지? 아직 답할 내용 없습니다. 집 포기하고 가처분 취하해. 그리고 업체 문제로 생길 손해는 우리 책임 아니라는 확인서 써. 정수인 형님과 어머님이 업체에 연락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했어? 그 연락 때문에 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집 내놨으면 됐잖아. 형님, 지금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왜? 틀린 말이야? 제가 손해배상 위험에 몰린 걸 알면서도요? 수인이 잠깐 말을 멈췄다가 비웃었습니다. 올케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벌이고 있었으면 처음부터 우리한테 말했어야지. 말하려고 했을 때마다 어머님과 형님이 끊었습니다. 그건 올케 핑계고 이 통화도 남기겠습니다. 또 녹음이야? 이제는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수인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인과의 통화가 끊긴 뒤에도 다은은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결국 우려하던 연락이 왔습니다. 업체 담당자는 기존 계약을 더는 유지할 수 없다며 공식 해지 통보서를 보내왔습니다. 다은은 화면에 뜬 계약 해지 통보라는 제목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멈췄지만 오래 멈춰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은은 곧바로 책상 위에 놓인 기록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억울함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알고도 흔들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번에는 시댁에서 보낸 통지서 봉투가 오피스텔 우편함에 꽂혀 있었습니다. 다은은 그 봉투를 뜯지도 않은 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져온 서류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업체 담당자와 나눈 대화 기록, 수인이 업체에 보낸 문자 캡처, 혜련의 통화 내역 일부, 업체 측이 확인해준 연락 날짜와 내용, 그리고 공식 계약 해지 통보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은은 통지서 봉투 위에 그 파일을 올려놓고 낮게 혼자 말했습니다. 이제는 보여줄 차례입니다. 저 사람들이 알고도 흔들었다는 걸요. 회의 당일 아침, 다은은 업체 회의실이 있는 건물 로비에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변호사와 법무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뒤따라 들어왔고 협력업체 대표 2명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다은은 회의실 입구 앞에서 그들에게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가 다시 열렸습니다. 혜련과 수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백선호와 정기철이 그 뒤를 따랐고 우진은 가장 마지막에 내렸습니다. 정기철은 말없이 뒤쪽에 서 있었지만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혜련은 복도에서 다은을 보자마자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이 판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냐? 다은은 혜련을 바라봤습니다. 감당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수인이 팔짱을 끼며 비웃었습니다. 아직도 센 척이네. 형님, 안으로 들어가시죠. 수인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옳게, 지금이라도 조용히 끝낼 수 있어. 집 내놓고 확인서 쓰면 이 자리 없어도 돼. 이 자리는 집을 내놓기 위해 만든 게 아닙니다. 혜련이 다은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럼 뭘 하려고? 어머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보여드리려고 만든 겁니다. 혜련의 입꼬리가 굳었습니다. 수인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옳게, 이 자리 만든다고 뭐가 달라져? 명의는 우진이야. 명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데? 어머님과 형님이 무엇을 알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인이 입을 열려다 혜련이 먼저 말했습니다. 들어가자. 다은이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협력업체 대표들과 담당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은은 자리에 앉자마자 서류 봉투를 열어 테이블 위에 문서를 올려놓았습니다. 혜련이 그것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니? 어머님과 형님의 방해로 해지된 계약의 손해 산정표입니다.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 직접 확인하시겠습니까? 혜련은 서류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 화면을 회의실 스크린에 연결하며 말했습니다. 정수인 씨가 업체 담당자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화면에 문자 내역이 펼쳐졌습니다. 장소 사용 불가 가능성, 계약 진행 중단 압박, 책임 전가 내용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인이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저는 사실을 알려준 것뿐이에요. 사실이 아니라 압박이었습니다. 명의가 우진이라는 건 사실이잖아요. 명의가 우진이라는 것과 이미 진행 중이던 계약을 해지에 이르게 한 책임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수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것은 통화 녹취입니다. 회의실 스피커에서 혜련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효과가 있겠지. 잠시 뒤 또 다른 녹취가 이어졌습니다. 그걸 알면 더 빨리 숙였어야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은은 혜련을 바라봤습니다. 혜련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 계약이 해지될 경우 제가 얼마를 물어야 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업체에 연락하신 겁니다. 혜련이 손에 산정표를 밀어냈습니다. 이건 네가 부풀린 거야. 가족끼리 있었던 일을 돈으로 협박하겠다는 거니? 어머님이 먼저 업체에 연락하셨습니다. 그건 사실을 알려준 것뿐이야. 손해 규모를 알고도 하셨습니다. 혜련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다은아, 우리가 진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한 게 아니야. 어머님이 어떤 의도로 하셨든 결과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변호사가 손에 산정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기존 계약이 해지되면서 발생한 위약금과 협력업체 손해가 30억 원대입니다.
여기에 오다은 씨가 예정했던 수익 손실과 대체 계약 지연으로 인한 부대 손해까지 더하면 청구 예정 금액은 50억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다은은 혜련과 수인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그 손해가 왜 생겼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하려는 겁니다. 수인이 혜련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 아파트까지 묶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 혜련은 수인의 손을 뿌리치지 않은 채 다은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인이 우진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우진아, 명의가 내 거잖아. 우리는 우진이 집이라고 생각한 거야. 우진은 테이블 위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천천히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니야, 누나. 수인이 눈을 치켜떴습니다. 우진은 협력업체 대표들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집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구입 자금을 댄 집이 아닙니다. 초기 자금은 다은이와 다은이 친정에서 마련했고 저는 대출 조건 때문에 명의자가 됐을 뿐입니다. 계약 준비와 실제 일정도 모두 다은이가 책임지고 진행했습니다. 혜련이 낮게 불렀습니다. 우진아, 엄마 여기서 더 모른 척하면 저도 공범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다은은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받아준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협력업체 대표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인 씨와 차혜련 씨가 연락한 뒤 저희는 기존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연락이 없었다면 기존 계약을 해지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혜련이 업체 대표를 바라봤습니다. 가족 내부 문제에 업체가 왜 끼어드는 거예요? 저희는 계약 당사자입니다. 외부에서 장소 사용권이 흔들린다는 연락을 받으면 당연히 계약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탓이에요? 다은이 말했습니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어머님, 혜련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은은 테이블 위에 마지막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손해를 합산한 최종 청구 예정 내역입니다. 수인이 숫자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50억이래요. 이게 말이 돼? 그 계약이 해지되도록 방해한 행위가 고의였다는 점이 입증되면 배상 책임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혜련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오만함이 사라졌습니다. 정기철이 낮게 말했습니다. 혜련아, 이건 네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일이다. 혜련은 처음으로 말문을 잃었습니다. 수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아파트까지 묶이면 정말 우리는 어디로 가? 혜련은 그 말에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며칠 뒤 손해배상 청구서와 가압류 결정 통지가 시댁으로 도착했습니다. 혜련 명의의 아파트와 상가 지분까지 실제로 묶이기 시작하자 그녀는 자신이 쌓아온 것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당장 5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마련할 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다은은 단독주택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때 빼앗길 뻔했던 문 앞에서 한참 동안 손잡이를 바라본 그녀는 이번에 지켜낸 것이 집 한 채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결정권, 앞으로의 삶, 그리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자리였습니다. 다은은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평일 오전, 혜련과 정기철이 살던 고급 아파트에 부동산 중개인이 찾아왔습니다. 중개인은 거실을 둘러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이 가격이면 빠르게 나가긴 하겠지만 손해는 감수하셔야 합니다. 혜련은 창밖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얼마나 손해인데요? 시세대로 기다릴 시간이 없으시면 최소 몇 억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정기철이 소파 끝에 앉아 낮게 말했습니다. 혜련아, 이제 체면 따질 때가 아니야. 혜련은 처음으로 남편을 쏘아보지 못했습니다. 50억 원에 가까운 손해배상 압박과 가압류를 풀기 위한 합의금 때문이었습니다. 경찰 신고 역시 합의 과정에서 혜련과 수인이 취하하면서 마무리됐고 다은에게 남은 혐의는 없었습니다. 평생 남들에게 과시하던 거실은 중개업체의 흔한 매물 사진으로 전락했습니다. 집안에서 물려받은 상가 지분과 회원권, 보험까지 정리하면서 혜련의 생활 수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인이 거실 소파에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까지 내놓으면 우리는 어디가? 혜련은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지켜왔다고 믿었던 체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수인 부부가 외곽의 낡은 월세방 앞에 선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수인이 현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엄마 집에서 조금만 더 버티면 안 돼? 백선호가 박스를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수인아, 지금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여기뿐이야. 내가 왜 이런 데 살아야 하는데? 그 집에 들어가겠다고 고집 부린 순간부터 우리 선택지가 줄어든 거야. 수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크게 소리치던 수인의 목소리는 이제 없었습니다. 백선우는 묵묵히 박스를 날랐습니다. 그보다 앞서 회의가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우진은 시댁 거실에서 마지막으로 혜련과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여기서 나가겠습니다. 혜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까지 나를 버리겠다는 거니? 버리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엄마가 제 결혼을 흔들게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수인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착한 남편 흉내야. 우진은 수인을 보지 않았습니다. 누나와 엄마가 한 일에 제가 침묵했습니다. 그 책임은 제가 질 겁니다. 혜련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우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날 이후 작은 오피스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혜련과 수인에게 이어져 있던 연락망부터 끊었습니다. 계좌와 카드도 모두 분리했고 매달 다은에게 계좌 내역과 카드 명세, 서류 정리 현황을 파일로 보냈습니다. 그 어떤 답장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은의 단독주택에는 새 업체 담당자가 도착했습니다. 기존 계약은 이미 해지됐지만 다은은 몇 주 동안 새 업체를 찾아다닌 끝에 다시 계약서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규모는 예전보다 작아졌어도 이번에는 통제권이 훨씬 분명했습니다. 새 업체 담당자가 계약서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전 계약 규모에는 못 미칩니다. 대신 장소 사용권과 일정 변경 조항은 이번에 훨씬 단단하게 넣었습니다. 다은은 계약서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제 동의 없이 흔들 수 없게 해주세요. 그 조건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담당자가 계약서를 챙기며 자리를 떴습니다. 다은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며칠 뒤 우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고 끝에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다은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답장을 쓰려다가 화면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우진이 단독주택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은 채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은이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문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섰습니다. 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엄마랑 누나하고는 선을 그었어. 알고 있어요. 계좌도 카드도 서류도 다 정리했어. 당신한테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더는 엄마와 누나 쪽에 기대지 않으려고. 그건 저한테 설명할 일이 아니라 당신이 계속 지켜야 할 일이에요. 알아. 우진이 잠시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거 알아. 다은은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그걸 안다면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기다리겠다고도 말하지 않을게. 그냥 내가 달라지는 걸 보여줄게. 한 번의 선택으로 무너진 믿음은 한 번의 사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 다은은 잠시 우진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보여주는 건 당신 몫이에요. 믿을지 말지는 제 몫이고요. 우진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돌아서 걸었습니다. 다은은 닫히지 않은 대문 앞에서 잠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다은은 다시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책상 위 새 계약서 사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이번 계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은이 주도권을 쥔 일이었습니다. 창가 의자에 앉은 다은은 계약서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서명은 이미 끝났고 이제 다시 시작할 차례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다은은 끝까지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쫓겨난 그 밤 그녀는 혼자 짐을 쌌고 혼자 변호사를 찾아갔고 혼자 그 집 앞을 지켰습니다. 남편도 시댁도 그 누구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나씩 했을 뿐입니다. 나가라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빼앗으려 했던 집은 끝내 넘어가지 않았고 법원 서류 앞에서 발이 묶인 것은 이삿짐차를 끌고 온 그들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선을 지키는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방법이 무엇인지 오다은은 끝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웃음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줄 댓글은 다음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